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혹시 지하주차장이나 페인트, 휘발유의 냄새를 좋아한다면 몸 안에 기생충이 사는 신호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영순이 분들 계신가요? 남몰래 이런 냄새를 좋아하던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던 이 소문은 사실 무근이었다고 합니다. 기생충 약이었던 디스토마 약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몸속에 큰 기생충이 있을 때 이를 치료하기 위해 석유를 한 숟갈 떠먹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이 현대로 오면서 석유 냄새를 좋아하면 기생충이 있다라는 식으로 마전된 것이었다고 하죠. 휴, 사실이 아니었다니 다행이긴 한데 해외에서는 한술 더 떠서 사람들이 이런 휘발성 냄새를 좋아하는 이유로 독특한 가설을 내놓기까지 했는데요. 바로 페인트나 휘발유 등에 들어있는 벤젠이 인간의 신경계에 영향을 미쳐서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도파민을 많이 분비시키고 이 냄새에 중독되게 만든다는 것, 따라서 의도적으로 이 냄새를 계속 맡으려다간 중독자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였죠. 흔히 맡을 수 있는 냄새 하나에도 이렇게 많은 소문과 가설들이 존재한다니 신기하죠. 하지만 소문과 가설 등을 넘어 우리가 지금까지 그 진짜 정체를 잘못 알고 있었던 냄새들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너무나 익숙한 냄새에 소름 돋는 정체 탑 5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5위, 쇠냄새. 어린 시절 신나게 그네를 타고 난 뒤 손에서 나던 비릿한 냄새 기억하시나요? 당장 주머니 속에 있는 동전을 만지작거린 후 손에 코를 갖다 대보시면 특유의 톡 쏘는 금속 비린내를 맡으실 수 있을 텐데요. 많은 사람들이 쇠냄새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잘 생각해보면 뭔가 이상합니다. 손에서는 금속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그냥 금속에 코를 갖다 대면 아무 냄새도 나지 않는데요. 혹시 습기에 반응해야 냄새가 나는 건가 싶지만 비에 젖은 금속에서도 우리에게 익숙한 그 냄새는 나지 않는다고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쇠냄새라고 믿어왔던 그 냄새의 정체는 놀랍게도 우리의 채취였다고 하는데요. 최근 독일과 미국의 공동 연구팀은 금속을 만지고 난 뒤 손에서 나는 냄새의 분자를 분석, 우리가 금속 냄새라고 생각한 것의 정체가 바로 피부 기름이 금속 이온과 만나면서 생성하는 물질의 냄새임을 알아냈다고 합니다. 즉 금속에 의해 화학작용을 한 피부 기름의 냄새였던 것이죠. 금속 냄새가 피비린내와 비슷한 것도 혈액에 헤모글로빈에 들어있는 철 성분이 피부와 만나 똑같은 작용을 하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금속을 만지고 난 후의 채취가 미세하게 다르다고 합니다. 더욱 신기한 것은 이렇게 손에서 나는 금속 냄새가 질병을 진단하는 데도 쓰일 수 있다는 것. 연구팀에 따르면 암과 같은 질병에 걸렸을 때 나는 채취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서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암과 같은 질병에 걸리면 그 차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하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는 김춘수의 시처럼 내가 금속을 만졌을 때 금속은 나에게로 와서 비린내가 되었네요. 4위, 비냄새. 여름철이면 어김없이 한바탕 내리는 장마가 우리를 반겨주죠. 거센 빗줄기에 옷과 양말이 흠뻑 젖는 것은 불편하지만 비가 내릴 때 나는 특유의 습기찬 냄새만큼은 수많은 매니아층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16세기 호주에 살던 과학자들도 이 비냄새를 좋아해서 향수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죠. 바로 비에서는 비냄새가 나지 않았기 때문, 비는 무색무취의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빗물을 모아도 우리가 생각한 냄새는 나지 않았는데요. 과학자들은 갖은 연구 끝에 우리가 비냄새라고 부르는 이 냄새의 정체가 사실 분해된 동식물의 사체 냄새였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말았습니다. 박테리아가 동식물의 사체를 분해하면 지오스민이라는 부산물이 생성되는데 평소에는 바위 틈에 숨어있던 지오스민이 빗방울을 통해 대기 중으로 퍼지면서 우리가 흔히 아는 비냄새가 되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이 냄새에 바위에서 흘리는 신드레피라는 뜻으로 페트리코라는 이름을 붙여줬다고 합니다. 풀만 가득한 공원에 가도 비냄새는 나던데? 싶지만 이 비냄새의 원인인 지오스민은 발아하는 씨앗이나 어린 식물이 외부 압력으로부터 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생성하는 기름에서도 나기 때문에 푸른 풀들만 피어있는 공원에서도 이런 흙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죠. 심지어 수돗물이나 민물고기에서 흙냄새가 나는 것도 이 지오스민이 섞여 들어갔기 때문이라는데요. 더 흥미로운 점은 지오스민 자체의 냄새는 미약하지만 인간은 일조 개의 공기 분자 중에서
중에서 단 5개만이 지오스민 분자여도 구분할 수 있을 만큼 이 냄새에 민감하다는 사실인데요. 과학자들은 이에 대해 아마도 인간이 농사를 짓기 위해 비냄새에 예민하게 진화한 것이 아닐까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냄새가 사실은 생존을 위한 것이었다니 인간의 후각은 정말 신비롭네요. 3위 도시가스 냄새. 2016년 부산 일대에 원인 모를 가스 냄새가 나면서 시민들의 신고가 빗발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고를 받고 조사에 나선 당국은 황당한 사태를 마주하게 되죠. 바로 아무리 조사해봐도 가스가 누출된 흔적이 없었던 것인데요. 가스는 누출되지 않았는데 가스 냄새가 나는 이 황당한 사태에 혹시 대지진이 오기 전 땅 아래 묻혀있던 가스가 새어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루머가 떠돌기도 했죠. 결국 국민안전처가 나서서 오랜 조사 끝에 이 냄새의 정체를 밝혀냈는데요. 그 정체는 바로 부취제. 부취제가 뭔데요? 부취제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가스의 냄새를 만들어내는 물질인데요. 사실 천연가스 자체는 원래 아무런 냄새가 없기 때문에 가스가 누출돼도 사람이 알아차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가스 측에서는 일부러 역한 냄새가 나는 부취제를 넣어 냄새로 위험을 경고할 수 있게 한 것인데요. 이 부취제에는 인체에 무해하면서 소량으로도 강한 냄새를 낼 수 있는 물질인 유기성 황화합물이 미량 첨가된다고 합니다. 결국 부산에서 난 냄새는 가스가 샌 것이 아니라 부취제만이 이동 중에 실수로 새어나오면서 벌어진 총극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가스 누출은 없었던 것 맞냐는 사람들의 불안은 한동안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진짜 가스가 누출된 것이 아니라서 너무 다행이지만 이렇듯 사람들의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부취제를 취급하는데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네요. 2위 땀 냄새. 여름철 모기, 더위와 함께 사람들을 괴롭히는 땀 냄새. 그런데 눈치 빠른 영순이 분들이라면 땀이 난 직후보다 땀을 흘린 몇 시간이 지난 후 냄새가 더 지독해진다는 것을 눈치챘을 것입니다. 땀 냄새가 정말 땀에서 나는 것이라면 땀이 마르고 난 후에 더 냄새가 약해져야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사실 땀 냄새는 내 몸에 세균이 내는 냄새이기 때문이죠. 땀 냄새는 99%가 수분이라 아무 냄새도 나지 않지만 땀이 세균에 의해 분해되면서 우리가 아는 땀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세균이 분해되고 땀 냄새는 더 지독해지는 것인데요. 더 재미있는 사실은 어떤 부위에서 땀이 나느냐에 따라 냄새가 달라진다는 사실. 겨드랑이나 콧잔등 등에 존재하는 아포크린샘에서 나는 땀에는 지방 성분이 조금 더 포함되어 있는데 이 지방 성분이 피부에 있는 박테리아에 의해 분해되면서 냄새가 더욱 심해진다고 합니다. 또한 땀이 나오는 부위는 우리의 감정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서 체온을 조절할 때는 에크린샘에서 땀이 생성돼 별다른 냄새가 나지 않지만 긴장하거나 불안할 때는 이 아포크린샘에서 땀이 나와 악취를 유발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냄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포크린샘을 파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데 레이저로 제모를 하게 되면 모낭과 함께 아포크린샘을 파괴한다고 하니 땀 냄새가 고민이신 분들은 레이저 제모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위 수영장 냄새. 무더위를 식히기 위해 자주 찾는 수영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만큼 위생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수영장에서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를 맡게 되면 이 수영장 위생에 정말 신경 쓰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사실 소독약 자체에서는 아무런 냄새도 나지 않기 때문에 깨끗한 수영장에서는 아무리 소독약을 부어도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이 수영장이 오염된 상태라는 증거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흔히 수영장 소독약 냄새라고 생각하는 냄새의 정체는 사실 소독약을 쓴 염소가 인간의 소변, 대변, 땀 등과 만나면서 만들어지는 3염화질소의 냄새이기 때문이죠. 수영장 냄새 진짜 좋아했는데 너무 충격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물놀이를 할 경우 최대 117ml의 소변과 1.75L의 땀을 배출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100명이 넘게 수영을 한다면 땀 100L, 소변 10L가 물속에 섞이게 되는 셈이죠. 심지어 일반 성인의 경우 항문에 약 0.14g의 분변이 묻어 있다고 하니 3염화질소의 냄새는 더 강력해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게다가 이렇게 염소와 오염물이 만나서 발생한 물질이 호흡기로 들어갈 경우 알레르기성 천식,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하니 모두의 위생을 위해서도 개인의 안전을 위해서도 물놀이 전 샤워는 꼭 필수로 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화장실에서 맡는 락스 냄새의 정체 역시 비슷한데요. 락스 자체는 무색무취의 물질이라 마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따로 넣어둔 냄새 외에는 별다른
남다른 냄새가 나지 않아야 하지만 청소할 때 뿌린 락스가 세균이나 곰팡이를 죽이면서 생성되는 클로라민이 우리가 흔히 아는 락스 냄새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락스를 사용했는데 냄새가 많이 난다면 화장실의 청결도가 낮은 상태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유한락스 측의 설명에 따르면 이 락스 냄새는 수영장의 냄새와는 달리 살균 반응의 결과물이 물과 소금일 뿐인 생분해성 물질에 가깝기 때문에 인체에는 무해하다고 하니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락스 냄새를 싫어하시는 분들을 위한 꿀팁 하나. 화장실 청소하실 때 미리 일반 세제로 애벌 청소를 진행하신 뒤 락스를 뿌리시면 특유의 냄새를 확 줄일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2011년 미국의 한 광고회사에서는 재미있는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스마트폰과 후각 중 한 가지를 포기해야만 한다면 무엇을 포기할 것이냐는 질문에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후각을 포기하겠다고 했는데요. 이렇듯 후각은 그 중요성을 과소평가당하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이 후각이 없으면 음식의 맛도 제대로 느껴지지 않아 답답할 뿐만 아니라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징조들을 캐치해내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2021년 미국에서는 코로나로 후각을 상실한 가족들이 화재를 감지하지 못해 참사를 당할 뻔한 적도 있다고 하죠. 시각이나 청각뿐만 아니라 후각 역시 우리의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기관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이제부터는 눈 건강, 귀 건강뿐만 아니라 코 건강까지 챙겨보자고요.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